은행에 맡겨놨던 내 돈이 사라졌다, 이런 이제 뉴스도 나오네요. 실제로 이렇게 뉴스가 나왔다라는 건 고객의 돈을 이렇게 편취해서 써다가 걸려서 처벌을 받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맞겠죠. 얼마나 궁지에 몰렸으면, 얼마나 빚을 져서 빚 돌려막기를 하다가 하다 안 되니까 고객의 돈에 손을 댔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나오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뭐 되게 뭐 우직하게 지내던 형사가 딸아이가 이제 병원비가 필요해서 그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그에게 필요하니까 뇌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뇌물을 받았다 보니까 범죄단체로부터 뇌물을 받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범죄단체가 시키는 일,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범죄에 휘말려서 이제 인생이 꼬이는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면 이제 따져볼 것들은,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씀씀이가 예사롭지 않다, 되게 갑자기 씀씀이가 커졌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무슨 신변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은 일인 거죠. 갑자기 씀씀이가 커졌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이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 예전하고 다르게 변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 화가 미칠 수 있다라는 화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따져봐야겠죠. 살아간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게 평범하지 않은데 갑자기 크게 돈을 쓸 일이 필요하다, 큰 돈이 필요하다 이러면요, 되게 이제 위험한 일과 엮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큰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만지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면 그가 이제 범죄를, 사건을 만들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되게 우려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과거처럼요, 취업을 하게 되면 보증인 같은 걸 아마 내세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냥 이제 취업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제대로 된 신용을 내보일까, 회사의 횡령이나 아니면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회사들이 하더라는 겁니다. 뭐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이제 CEO들, 대표이사들 뭡니까, 비자금 조성하느라고 재무팀장, 회계팀장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장난질을 막 쳤단 말이에요. 이 부풀리기로 해서, 급여 부풀리기든 뭐 여러가지 형태의 모습을 만들어서 돈을 따로 빼서 현금화했다라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던 재무팀장 이런 사람들이요, 자기도 이제 뜻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걸 알면서 자기 욕심도 이제 같이 이제 해결하려 드는 이들이 생기는 거죠. 결코 그 조직이 깨끗하고 투명하고 저 위에서부터 저 아래까지 물 셀 틈 없이 FM으로 규정을 다 지키면서 움직이면 그러한 이제 부정부패, 고객의 돈을 아니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회사 내부가 이제 썩어 있을 때, 그럴 때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온갖 범죄, 사건, 사고들 회사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횡령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기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항을 악용하는 이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무자비한 시대죠. 무서운 시대죠. 그런 일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사람을 의심하고 못 믿게 되고 더 이제 신중하게 이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따져보면 지내야죠. 좀 영리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아무나 썼다가는 큰 코 다치는 세상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경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관련해서 회사나 조직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손해배상 엄청나게 세게 때려가지고 엄청나게 힘겹게 만들 겁니다. 좀 더 우려하고 좀 더 염려하고 좀 더 두려워하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상당 부분의 일이 돈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이나 금융권, 정권사 이런 데서 이제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겉으로 볼 때 명품 옷이나 아니면 명품 자파를 가지고 있고 차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삽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이제 잠시 잠깐 깨끗하는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이제 나쁜 일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 요즘은 뭐 금융사들도 은행들도요, 제1금융이든 제2금융이든 지인들에게 아주 낮은 금리로 혜택을 주고 선을 넘어서는, 규정을 넘어서는 대출을 해주고 그리고 리베이트 받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자기들끼리 잘 사는 그런 짓거리들도 하던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과연 저렇게 사는 게 현명한 삶일까? 당연히 현명한 삶이 아니고 나쁜 모습인데, 이때까지 그들이 왜 그렇게 해왔겠습니까? 걸리지 않는다. 자신들은 그런 일을 저질러도 자기들끼리 커버 쳐주고 방패막이 되어주고 시시하고 그냥 내부에서 가벼운 징계 때리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런 이제 정직하지 못한 카르텔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뭉개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지켜봐야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살펴보고 잘 궁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행여라도 그런 이제 부정한 기운들이 자신에게 이제 엮인다, 자신도 이제 같이 관련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전하게, 최대한 유의하며 살아가는 게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살아낼지 궁리도 하고 따져도 보고 살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시국입니다. 수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냉정하게 삶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의 이 시대는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일, 그리고 더 놀랄만한 일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런 피해가, 그런 화가 나에게 미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일상의 모습을, 나의 삶의 이 기조를 흐트리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마음가짐, 불이한 것들, 부당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 내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을 올바르게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